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광주 전남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민주당이 일부 선거구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간의 조사 활동이 담긴 결과 보고서 초안을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가 계속되면서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9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신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에 변호사 출신의 이상갑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내정됐습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탈락한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계호 현역 의원이 단수 공천된 담양, 한평, 영광, 장성의 경우 탈락한 후보들은 경선이라도 치르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항의가 받아들여져 다시 3인 경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는 전남 10개구 선거구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선거구였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역 이계호 의원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지지율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목포와 여수 MBC 여론조사에서 3명의 AB 후보들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경선 없이 이계호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더구나 호남에서는 경선이 원칙이라는 말을 뒤집은 것이었습니다. 상대 후보의 격차가 심각하게 나서 예를 들면 심사총점의 약 30% 이렇게 났을 경우에는 단수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계호 의원은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되어서 단수로 추천했습니다. 박노원, 이석형 후보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민주당은 단수 공천 방침을 철회하고 3인 경선을 치르기로 번복했습니다. 아직 경선을 치르지 않은 서구갑도 탈락한 박혜자 후보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번복됐습니다. 당초 송갑석, 조인철의 2인 경선이 3인 경선을 치르기로 바뀐 겁니다.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하긴 하지만 이들 두 선거구들의 재심 결정은 다른 선거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심위에서 심사는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심사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광주 북구갑의 경우 정준호 후보 측의 전화방 불법 운영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조호섭 의원이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호섭 의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지만 당 최고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광주 서구 을과 광산 갑의 경우도 경선 결과에 따라 검사장 출신 후보들에게 20%의 가산점을 주는 것이 정당한지를 놓고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에서 진행되는 매끄럽지 못한 경선이 지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3일절인 오늘 심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매우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권에서 출발한 가운데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영상 1도 안팎에 그치면서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6, 7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 날이 흐린 가운데 약한 눈이나 비가 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 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신안 흑산도 지역에서는 시속 80km가 넘는 바람이 불었고요. 목포에서도 시속 70km가 훌쩍 넘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했습니다. 한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부권은 한숨 돌리고 있지만 한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전남 동부권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여야 합의안에는 전북의 지역구 의석수 10석을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한석 줄이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순천의 단독 분구는 불발됐습니다.
게다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순천을 분할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해령 지역은 4년 전과 같이 광양, 곡성, 구례와 함께 묶이게 됐습니다. 선거구 정상화를 기대했던 지역민들은 순천을 또다시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주변의 분들이 투표 포기하자. 정치권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야합해 순천을 또다시 난도질했다고 반발했고, 진보당 이성수 후보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단독 분구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지역 정치인들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중앙정치에서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지역민들을 이렇게까지 무시한 민주당 지역 정치인들은 무슨 염치로 순천 시민들에게 표를 구걸한단 말인가. 논란 속에 선거구가 확정되면서 안개 속이었던 전남 지역 민주당 경선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소병철 의원의 불출마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지역구는 민주당 전략 선거구로 지정됐습니다. 전략 선거구에는 당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영입 인사 등 새로운 인물을 단수 공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서구 을과 같이 기존 후보들을 중심으로 100%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 공천 후보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 설 명절 할머니 집을 찾았던 발달장애 아동이 실종되는 아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종 경보 문자 발송 30분 만에 시민의 도움으로 아이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도 해마다 실종 경보 문자에 대한 관심도는 줄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트기 전 어둠이 깔린 시골 마을. 한 남성이 주머니에 양손을 넣은 채 어디론가 서둘러 이동합니다. 4분 뒤 인근의 또 다른 CCTV에도 남성이 뛰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15살 최모 군이 설을 맞아 부모와 함께 할머니 집을 찾았다 홀로 집 밖으로 나선 겁니다. 최 군이 사라진 것을 깨달은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은 오전 8시쯤.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키 170에 건장한 최 군의 동선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았고 주민들에게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마침 한 부부가 실종 경보 문자 속 인상 차기로 걷고 있는 최 군을 알아보면서 최 군은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실종 경보 문자 발송 30분 만이었습니다. 실종 아동은 실종 지점에서 5km가량 떨어진 이곳까지 홀로 걸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봤더니 바지가 인상착의하고 똑같아. 그래서 정신없이 내렸죠. 내려가지고 딱 붙잡았어요. 지난 2021년부터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 자폐성 장애인, 치매 환자를 찾기 위해 경찰이 발송하는 실종 경보 문자. 하지만 도입 첫 해 40%에 육박하던 제보 발견율은 작년 20%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 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발송되다 보니 외면하는 시민들이 많아진 겁니다. 재난 문자와 실종 경보 문자가 같은 형식으로 발송되고 있어 문자 수신에 대한 시민의 피로도가 증가하여 시행 초기에 비해 관심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남에서만 1,200여 건에 달하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가운데 치매 실종자의 경우 발생 초기 발견하지 못하면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경찰은 신속한 제보로 실종자들의 조기 발견을 도운 시민들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하는 한편 실종 경보 문자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인 어제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전공의 대다수가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각 대학 병원에 따르면 조선대병원은 113명이 이탈한 가운데 현재까지 106명이 복귀하지 않았고 전남대병원은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전공의 243명 가운데 188명이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공의 사직 사태가 2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해당 병원들은 수술실과 입원실을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4년간 조사 활동이 담긴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어제 직권사건과 신청사건 등 200여 건에 대한 진상규명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시민 누구나 열람 가능하고 조사위는 다음 달 말까지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종합보고서와 정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농촌 마을의 열악한 현실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더 들여다보니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있는 건지, 이를 감당할 역량이 되는지 미심쩍은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마을 만들기 기획 보도 두 번째 시간, 김초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 성과 등을 분석한 겁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자체에 이양하더라도 지자체 역량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책임연구원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입니다. 2년 뒤 해당 사업은 지자체로 이관됐고 취재 결과 현장은 달랐습니다. 나주에 있는 한 농촌 마을. 마을에는 약 20가구가 살고 있는데 주민 절반이 70대입니다. 일부 주민이 마을을 살려보고자 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원했고 지난 2019년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소멸 위기에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마을 앞에 미꾸라지가 자연산 미꾸라지 있기 때문에 이걸 소재로 해서 소득사업 한번 해보자. 미꾸라지 잡기 체험과 연계해 요리교실과 추어탕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시작도 못 해보고 이를 포기했습니다. 각자 생업이 바빠 주민 참여가 불가능해 인력 고용 부담이 생긴 겁니다. 3사람 이상이 필요하는데 그 인건비를 내려고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더라. 결국 3억 원을 들여 만든 관련 시설은 다른 사업 공간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지자체가 애초에 공모 사업 내용을 부실하게 검토한 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사업 이관 후에도 여전히 정부 사업으로 표시된 조례도 있어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의지가 있는지도 물음표입니다. 정상적으로 거기서 빠져야 되는데 개정이 안 된 상태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또 다수의 지자체는 정기적인 사업 점검조차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점검을 안 하고요. 이제 특별한 사항, 민원 사항이 있을 때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충분히 감당할 거라던 예측과 달리 지자체의 의지도 역량도 부족한 것 아니냐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시가 1년 내내 도심 축제를 열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축제 경쟁력 강화 보고회를 열고 봄 광산 뮤직온 페스티벌, 여름 문화전당 월드뮤직 페스티벌, 가을에는 비엔날레와 충장축제 김치축제, 겨울 크리스마스 빛축제 등 계절별 특화 축제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역과 터미널, 공항 등 교통 거점과 양림동, 독림동 등 명소를 중심으로 부르면 달려오는 관광버스 등을 운영해 사람들이 머무는 축제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가 계속되면서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광주의 지난달 넷째 주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에 비해 0.04% 하락해 올 들어 9주 연속 하락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원 측은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거래가 뜸하고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밝혔습니다. 보합세를 유지하던 전세가 역시 같은 기간 0.04%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광주시가 신임 문화경제부시장에 변호사 출신의 이상갑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습니다. 이상갑 신임 부시장은 사법연수원 28기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 기업의 보상 청구 소송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민변 광주 전남 지부장 등을 거쳐 법무부에서 법무실장과 인권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광주시는 인권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 시민사회와의 탁월한 소통은 물론 정부 부처와 국회,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라며 내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총선 브리핑입니다. 광주 광산을에서 재선 도전에 나선 민주당 민영배 예비후보는 소부장 특화단지,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단지가 광산에 조성되는 데 힘을 보탰던 성과를 바탕으로 광산에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신산업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에 출마한 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정부 출연 예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담보력이 약한 청년 농축어업인들의 자금줄이 막히고 있다며 차기 국회에서 농수산보증기금 정부 출연금을 확대하고 적정 보증 배수를 현실화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고흥보성 장흥 강진에 도전장을 내민 민주당 문금주 예비후보는 극심해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같은 환경재난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농어업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축어업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환경재난기금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농어촌의 인구 소멸로 흉물로 방치하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높거나 집주인이 매매 자체를 꺼려 재활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귀농 귀촌인들은 속을 태우고 있고 지자체도 뚜렷한 해법이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MBC 경남 이종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철거한 집터입니다. 뜯어낸 기둥들이 썩은 채 쌓여있고 마당엔 잡초가 어지럽게 자랐습니다. 대형 플라스틱통과 건축 자재들도 나뒹굴고 있습니다.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범죄나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기도 안 좋고 화재 발생이 이럴 때는 아예 사람이 없으니까 불이 나도 할 수 없이 다 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해군의 빈집은 천여 채로 고성군에 이어 경남에선 두 번째로 많습니다. 빈집을 수리해 귀농인에게 빌려주는 귀농인의 집에서 1년 4개월을 지낸 김누리 씨 부부. 마늘과 시금치 밭을 공짜로 빌려준 넉넉한 마을 인심에 반해 정착하기로 마음먹고 빈집 구매에 나섰다가 포기했습니다. 매매 가격이 예상보다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도시에서 이제 계시다 보니까 생각하시는 일단 집가라든지 건물에 대한 이제 비용 자체가 좀 높게 책정을 하시다 보니까 일반 전지에서 생각하는 금액하고 편차가 많이 납니다. 빈집을 재활용해 인구 유입에 활용하려던 남해군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빈집을 팔 의사가 있는지 조사했더니 부모님 집터라는 이유 등으로 500가구 중 170가구만 의향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매매에 소극적입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서 고민이 큽니다. 그런데 집주인분들께서 매매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농어촌 빈집은 해마다 8천 채씩 발생해 전국적으로 역대 최대인 6만 6천 채까지 급증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빈집은행 도입과 빈집을 워케이션 용도로 바꾸는 등 재활용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인구 감소와 빈집 재활용의 소극적인 문화 때문에 빛을 잃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가정에서 기껏 분리배출해도 비닐 쓰레기를 재활용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춘천시는 앞으로도 한동안은 비닐 쓰레기를 재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춘천문화방송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춘천시 재활용품 배출 요령입니다. 종이와 폐스티로폼, 폐건전지 등 분류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라면과 과자 봉지 같은 비닐류도 분리수거함이나 재활용품 수집 장소에 배출하라고 안내합니다. 춘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분리수거장인데요. 춘천시 안내에 따라 이렇게 비닐 쓰레기만 따로 모아 분리배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닐대로 또 모아서 이렇게 잘 하고 있어요. 분리배출된 비닐 쓰레기는 보통 발전용 연료로 재활용합니다. 그런데 춘천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애써 분리배출한 비닐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같이 태우고 있습니다. 자원을 쓰려고 재활용을 하는 건데 왜 그걸 아까운 비닐이 쓸만한 거 써야지. 비닐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지자체는 재활용업체의 위탁 처리 과정을 밟습니다. 반면 춘천시는 비닐 쓰레기의 재활용 가치가 떨어져 수거해 가는 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비닐 쓰레기를 분리해버리도록 하는 이중적인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환경부 지원 사업으로
100억 원 규모 열분해 시설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이르면 2026년 12월쯤 비닐쓰레기 재활용 시설이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앞으로 최소 3년은 춘천시의 각 가정에서 공들여 분리배출한 비닐쓰레기를 재활용하지도 않은 채 태워버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경북 경주시가 도시 바람숲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10년간 사유지를 꾸준히 매입했고 내년 말까지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도심공원을 새롭게 꾸밀 계획입니다. 포항문화방송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시대 화랑들의 훈련장으로 쓰일 만큼 역사가 오래된 경주 황성공원입니다. 동천동과 황성동 도심과 인접해 있어 시민들로부터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각종 건축물과 사유지 경작 등이 이어져 공원 조성이 늦어졌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도심숲 보존을 위해 경주시는 토지 매입을 시작했고 내년까지 지작물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LH공사와 협약하여 138필지에 350억 원을 들여 토지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까지 황성공원 매입 토지 내 지작물 철거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주시는 토지 매입 절차와 함께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등을 거쳤고 다음 달 경북도 심의와 최종 승인만 남아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는 황성공원 부지 중 65%를 근린공원으로 보존하고 나머지는 문화공원으로 정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성공원 내 미조성 부지에 수목식재와 물길을 조성하여 도심공원을 옛모습으로 복원하여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계획입니다. 예산 부족과 난개발로 정비가 늦어졌던 경주 황성공원에 대규모 도심숲이 조성되면 대표적인 문화휴식공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경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광주시가 올해 전기차 지원 규모를 400억 원으로 확정하고 승용차와 화물차, 승합차 등 총 2,607대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일반 승용 전기차는 최대 1,020만 원, 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420만 원, 승합차는 중형 기준 최대 7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전기 승용차 전액 지원 기준 차량 가격은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200만 원 낮아졌습니다. 게임과 웹툰,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 GCC 사관학교 1기 교육생 모집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광주시는 150명 모집에 391명이 몰려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8개월간 아시아 최고 수준의 가상체험 스튜디오 시설을 갖춘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와 광주 영상문화복합관에서 현장 중심형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아너소사이어티에 이어 나눔 명문기업 참여가 고액 기부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금호 장례식장과 기업 고액 기부 프로그램인 나눔 명문기업 가입식을 갖고 2024년 기부문화 확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나눔 명문기업 선정사업은 기업들이 1억 원 이상 일시 기부하거나 3년 안에 기부 약정하는 방식으로 광주 모금회는 올해 2월 말까지 이 사업을 통해 9억 2천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3일절인 오늘 날은 많이 춥겠습니다. 야외 활동 나서신다면 정말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권에서 시작했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해서 영상 1도에 머물겠고요.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무려 6, 7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약한 눈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 또는 5mm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신안 흑산도 지역에서는 시속 80km가 넘는 매우 거센 바람이 불고 있고요. 목포에서도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종일 정말 추운 날씨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에도 0도에서 1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한도 영하 0.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 곡성에서도 1도에 그치겠고요. 여수도 3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반짝 날이 개겠지만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